135쪽의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운동을 직선 L에 대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1회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도형이 나오겠죠. 위에 조그만 반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좀 비교적 큰 반구.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이 좀 아주 이쁘진 않아도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위에 조그마한 반구, 밑에는 큰 반구. 자, 일단 건널비부터. 그럼 이제 건널비를 구해드리는데, 이제 여기 이제 사실 부피가 더 쉬워요. 건널비가 좀 불편합니다. 그럼 건널비부터 해봅시다. 일단 반구의 건널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원넓이의 몇 배? 4배. 그럼 여기 이쪽에 있는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라면 1번이라고 합시다.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표면은 다 색칠이 되나요? 1번하고 2번만 색칠하면 이 도형의 건널비가 다 계산이 된 겁니까? 어디가 빠졌죠? 이 부분이죠. 약간 도넛 같은 부분. 네, 이 부분 3번. 그래서 1, 2, 3번을 각각 건널비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덧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일단 9의 건널비를 계산해야 되죠. 이건 반지름 얼마짜리예요? 3짜리. 여기 반지름 3이라고 되어 있네요. 반지름 3짜리 건널비, 9의 건널비 4 파이 곱하기 반지름 아래 제곱. 이게 9의 건널비. 근데 이게 반구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럼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요. 그럼 3의 제곱 9, 2, 9, 18파이. 2번, 여기 큰 9의 건널비, 그럼 4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거 반지름 얼마예요? 여기 3과 3을 더한 6이겠죠? 네, 요만큼이 3이니까요, 지금. 요만큼이 3이에요. 그럼 총 66, 36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긴 2가 남고, 그럼 36에 2를 곱하면 72파이. 3번, 이쪽이죠? 여기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표면은 잘 보시면 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도넛 모양이잖아요. 원넓이에서 원넓이를 빼는 거겠죠. 그럼 반지름이 6짜리 원넓이 36파이에서 반지름 3짜리 원넓이 9파이를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렵나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27파이가 남죠. 일단 건널비는 이거는 어쨌든 1번, 2번, 3번을 다 덧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네들이 합치면 이제 90파이죠. 여기다 90파이 27을 더하면 117파이. 건널비의 총합은 네, 117파이. 자, 이제 부피 갑시다. 부피는 그냥 1번 부피에다 2번 부피를 덧셈하면 되죠. 근데 1번 부피는 반구의 부피니까 그냥 부피는 전체 구부피의 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파이 곱하기 r 3번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약분 하나 되겠죠. 4, 9, 36파이. 2번 밑에 있는 큰 반구의 부피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3번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겠죠. 이게 1이 되고. 그럼 36에다가 2, 4, 8을 곱한 거니까 6, 8, 48, 3, 8, 24, 288. 288파이. 위에는 반구의 부피,
잠깐만요. 반근이니까 2분의 1 계산 안 했네요. 네. 2분의 1 계산해야 되죠? 반근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약간 36의 절반, 18파이. 얘는 288의 절반, 144파이. 됐죠? 근데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162파이. 따라서 문제 정답 162파이라는 부피에서 지금 117파이라는 건너비를 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빼시면 45파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사각기둥의 부피니까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 6.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거기다 6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남고, 네, 8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32에 3 곱했으니까 96?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뿔의 건널비. 일단 이 입체등의 건널비가 나왔을 때는 보통은 가장 좋은 게 펼치는 거라고 그러죠. 펼치면 이런 식의 뭐가 발생합니까? 부채꼴과 원 하나가 나오죠. 여기 밑면에 반지름 안 나와 있죠. 원뿔의 옆 넓이만 나와 있어요. 여기 넓이가 50파입니다. 그 모선 길이가 10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공식, 넓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번 공식이에요? 네, 두 번째 공식. 그게 뭐였죠?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0 곱하기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호의 길이라고 써놓고 이게 50파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10이 남겠죠?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몇 파이? 10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네, 호의 길이는 10파이가 된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10파이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도 여기는 원의 둘레도 이것도 10파이가 되겠죠. 같은 길이니까. 원둘레가 10파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 그게 10파이. 그러니까 결론은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죠. 결론은 10이 지름이라는 얘기예요. 파이 지우고 여기 1을 각분했더니 반지름이 5. 다 됐네요. 그러면 겉넓이 구하라지 않습니까? 옆넓이는 구해져 있는데 밑넓이만 구하면 되죠. 밑넓이는 25파이. 둘을 더하게 되면 75파이. 4번이 정답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의 부피가 140일 때 이 사각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뿔의 부피가 나왔네요.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일단 3분의 1 무조건 써야 되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가 직사각형 57, 35 곱하기 높이. 높이를 모르네요. 이 높이 모르니까 이제 높이를 보통 h라고 하면 h라고 합시다. 그럼 곱하기 h는 됐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뿔의 부피가 나오죠. 그 뿔의 부피가 140. 약분합시다. 일단 5로 약분해 볼까요? 5로 약분하면 여기는 7이 남고요. 이거 5로 약분하면 28이 남고 다시 7로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4가 남죠. 양면에 다시 일단 남은 걸 써보면 3분의 1 곱하기 h가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h 값을 구하려면 양변에 분모 3을 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3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약분되고 이렇게 지워지고 h가 남고 4, 3, 12. 네. 부피는 12가 된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의 일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이 입체등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반지름 길이가 2예요. 건널비를 구합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널비. 근데 모양을 보니까 이 1분이 이제 그림은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1분? 9가 원래는 9였던 것 같은데 9의 몇 분의 몇을 잘라낸 거죠? 8분의 1 잘라낸 거죠.
결론 9의 건널비에 이게 남은 거는 8분의 7이 남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어렵지 않네. 9의 건널비를 구한 다음에 그 건널비 값에 8분의 1이 잘라줬으니까 남은 거는 8분의 7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 8분의 7은 어디만 계산한 거냐면 이 부분. 이 뒤쪽에 보이는 부분. 거기만 계산한 거죠. 원래 동그랬던 9에 요 잘라지고 남은 부분만 색칠한 거고 실제 여기다 이제 더하기 어디 하셔야 돼요? 이 부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색칠이 돼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근데 실제로 이 세 개의 도형은 합동 아닌가요? 합동运동이 세 개 있죠. 하나는 이 모양입니다. 그럼 이 모양 하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이거 하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 그래야 전체 건널비 값이 다 계산되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9의 건널비 4파이 곱하기 반지름 2번. 반지름 2짜리니까 2는 4 곱하기 8분의 7 더하기 부채꼴 넓이. 이건 중심각을 알고 있으니까 중심각과 반지름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공식, 중심각과 반지름을 쓰는 공식 원넓이 4파이. 근데 원넓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곱하기 360분의 90 약분하면 4분의 1. 그 정도는 금방 약분되죠. 근데 똑같게 세겠네요. 곱하기 3. 약분 여기 1, 여기 2가 남고 다시 여기 1, 여기 2가 남고 2, 7, 14파이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네, 파이가 남고 거기다 3 곱했으니까 3파이. 둘을 더하면 17파이. 네, 이렇게. 자, 5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좀 쓰시면서 푸셔야 되겠죠.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건널비니까요. 이것도 일단 얘도 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각기둥이나 원기둥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밑넓이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는 밑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밑넓이가 부채꼴이죠. 반지름 12짜리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 그러면 원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의 제곱 144파이. 원넓이. 근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곱하기 360분의 60. 이거 약분하면 12분의 1이 되죠. 12분의 1. 똑같은 게 몇 개? 2개. 위아래 2개. 여기까지는 밑넓이를 계산한 거고, 네, 2를 곱하면 위아래 합쳐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이제 12가 남을 겁니다. 12에다 2를 곱하면 24파이. 밑넓이는 계산했어. 이제 옆넓이 구합시다. 옆넓이 펼치면 무슨 모양이죠? 기둥은 펼치면 무조건 직사각형이죠. 네.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7. 이제 가로 길이인데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 이 길이를 더한 거와 같지 않습니까? 네, 밑면의 둘레. 그러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이제 이 길이가 필요하죠. 이 길이는 반지름 12, 중심각이 30도짜리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네요. 그럼 호 길이가 하는 공식은 원둘레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12 곱하기 360분의 30 12분의 1.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2파이. 요 길이가 2파예요. 여기다 이제 2파를 더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이제 가로 길이는 24 플러스 2파이가 됩니다. 이거 더해서 26파이를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더 쓰면 안 돼요. 그럼 얘랑 곱하는 거니까 7 곱하기 24 플러스 2파이 가로가 필요하죠? 괜찮습니까? 그럼 분배하게 되면 168 플러스 14파이. 그럼 위에서 구했던 밑넓이와 아래에 있는 옆넓이를 다 합치게 되면 38파이 플러스 168.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의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뭐 당연히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의 부피를 빼셔야 될 겁니다. 그럼 큰 사각기둥의 부피,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를 뺀다 라고 생각하시고, 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가로 10, 세로 8자리인 직사각형 80 곱하기 12, 그러면 960. 작은 거 일단 여기다 쓸게요. 빼기 작은 거 가로 7, 세로 5자리 7호 35 곱하기 높이 12. 그럼 얼마입니까? 350에 70도 했으니까 420인가요? 420. 이거 빼게 되면 540 이렇게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계산하시랍니다. 네, 저 입체도형의 겉넓이. 아무래도 위에는 원뿔대, 아래는 원기둥인데 이쪽 있죠? 이 원뿔대 밑면,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의 위에 보이는 면, 여기는 지금 둘이 포개어지면서 겉넓이로 나타나지는 않죠.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럼 하나씩 하나씩 구해 보이는데 색깔로 좀 구분해 볼까요? 요거 넓이 계산해야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에 옆넓이 계산해야죠. 이거 옆넓이. 그 다음 여기 옆넓이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밑넓이 계산해야 돼요. 총 4개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1번. 1번은 반지름 얼마짜리? 반짜리 3짜리 원넓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나요? 9파이. 2번 여기에요. 원뿔대 옆넓이. 근데 저거 펼치면 실제로 이렇게 부채꼴에서 여기를 뺀 거죠. 이만큼을 뺀 거. 여기에요. 여기. 그럼 부채꼴에서 다시 부채꼴 넓이를 빼야 됩니다. 그럼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여기 4, 여기 4니까 합치면 이제 8이 되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누구에 둘레가 같죠? 밑면에 둘레가 같죠. 밑면은 반지름이 6짜리인, 여기 구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둘레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지름 6짜리 원 둘레니까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12파이. 빼기. 근데 요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이쪽 호의 길이.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가 나오죠. 이 호의 길이는 다시 1번의 둘레랑 같죠. 반지름 3짜리 원둘레니까 6파이. 계산 괜찮겠습니까? 네. 약분해 봅시다. 약분하면 6 남죠. 6, 8, 48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하면 3 남고요. 3, 4, 12파이. 그럼 여기 원뿔대 옆넓이는 36파이. 자, 이제 3번. 원기둥의 옆넓이. 원기둥의 옆넓이 펼치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 세로 길이는 10. 가로 길이는 아까 말한 이 반지름 6짜리 원둘레를 같죠. 반지름 6짜리 원둘레 12파이. 곱하게 되면 120파이. 마지막 4번. 여기는 밑면의 넓이. 반지름 6짜리죠? 66. 36파이. 자, 이제 다 더해봅시다. 9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120파이 더하기 36파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얼마예요? 45. 이렇게 합치면 165. 이렇게 합치면 201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한 문제죠. 저렇게 생긴 삼각뿔이죠. 저 색칠,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저 삼각뿔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그럼 삼각뿔이니까 기본적으로는 3분의 1이 필요할 겁니다. 뿔이니까요. 부피. 곱하기 밑넓이. 근데 이제 밑넓이를 가끔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삼각형 B, G, D. 얘를 이제 밑넓이로 보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실력으로는 저 밑넓이 BGD는 정삼각형입니다. 세변결이 모두 같으니까. 저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몰라요. 혹시 얘가 뭐 구해졌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C에서 이 정삼각형 밑면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이 길이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높이도 몰라요, 사실은. 네.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밑넓이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3분의 1은 곱하는 게 맞는데, 그럼 선생님 밑넓이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가볍게 여기를 밑넓이로 보세요. 여기를 밑넓이로 보세요. 여기. 삼각형 BCD. 걔를 밑넓이로 보시면 어디가 높이가 되냐면 그 밑넓이가 바라보는 꼭지점 G에서 그 밑넓이까지 수직의 길이 선분 CG. 얘가 네. 선분 CG. 얘가 높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둘 다 구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BCD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2분의 삼각형이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게 지금 정육면체라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에요. 이게 지금 수직 관계잖아요. 그럼 12가 밑변인 동시에 12가 높이가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CG. 얘도 10이겠죠. 이렇게. 2, 3은 6이 되고 약분하면 2가 남죠. 그럼 144파이에다 2를 곱했으니 288파이. 네, 3번이 정답이에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 그릇에 물이 담겨 있죠? 담겨 있는 물의 높이가 6cm이고 1초에 9팔씩 추가로 물을 넣으려고 한답니다. 이 그릇에 물을 더 넣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네, 이만큼 채워져 있어요. 네, 이 그릇에 물을 더 넣어 채울 때인 거니까 채워져 있는 거 말고 안 채워져 있는 부분을 넣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남은 거는 여기 채우는데 지금 몇 초 걸렸는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 채우는데 몇 초 걸리는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1초 얘는 9팔씩 채운대요. 그럼 여기 조그만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원뿔이죠. 물의 양이니까 부피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이름 3짜리 원넓이 3, 3은 9파이 곱하기 높이 6 됐죠?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3 남고요. 3, 6, 18파이 1초에 9파이씩 넣어요. 그럼 18파이를 넣으려면 이 18파이를 9파이로 나누면 몇 초? 네, 2초 동안 채워 넣었다는 얘기죠. 이만큼은. 그 다음에 큰 부채꼴에 큰 원뿔의 부피를 넣으려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 9짜리죠? 9981파이 곱하기 높이 18 약분하면 네, 여기 27이 남고요. 27에다 18을 곱하죠? 7, 8, 56 2, 8, 16 머리가 띵하네요 지금. 486파이. 근데 이거 사실 곱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나눌 거니까. 남은 거는 27 곱하기 18파이를 뭐로 나누면 되죠? 9파이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굳이 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남고 이거 다시 곱하면 54초. 그럼 다 채우려면 54초가 필요합니다. 그럼 3번이 정답인가요? 아니죠. 다 채우려면 54초 걸리는 게 맞는데 지금 2초만큼 이 물을 지금 채워놨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다 채우려면 전체 54초에 2초만큼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은 남아있는 부피는 52초만 채우시면 되는 거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물의 부피를 모든 원뿔의 부피를 채우려면 54초가 필요한 게 맞지만 마지막 읽어보면 이 그릇에 물을 더 넣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채워져 있는 부분 뺀 나머지를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네, 9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9번은 이번 올해 학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 근처 학교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나왔었어요.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해서 만들었을 때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죠. 이거 회전하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원뿔 모양이 있는데 그 원뿔 모양에 반지름 2짜리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걔를 빼고 남는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건널비를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건널비를 구할 때는 원뿔의 옆넓이가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도넛 모양의 큰 원의 넓이에서 여기는 조그만 반구의 밑면인 작은 원의 넓이를 계산한 2번이 필요할 테고, 또 뭐도 필요하죠? 그치? 반구의 옆넓이가 필요해요. 이 반구의 옆넓이.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표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도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개의 건널비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1번 펼치게 되면 이런 식의 부채꼴이 나오겠죠? 원뿔을 펼치면 이런 식의 부채꼴이 나온다. 그렇죠? 부채꼴 옆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 이게 중심각을 구해도 되겠지만 중심각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모선의 길이 5 부채꼴의 반지름이죠. 곱하기 여기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이만큼 밑면에 둘레겠네요. 얘 반지름이 3짜리니까 3 곱하기 2 6파이 약분하면 3 3, 5, 15파이. 네, 1번은 계산됐고 2번은 네, 밑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 빼는 건데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 3짜리죠. 이만큼 3, 3은 9파이 빼기 안에 있는 작은 원은 반지름 2짜리예요. 2는 4파이 빼면 5파이. 3번 반구의 건널비죠. 실제로는 반구의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그럼 반구의 건널비는 9의 건널비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2는 4. 거기에 반이니까 2분의 1. 약분하면 2가 남고 8파이. 얘도 합치면 28. 그다음 8 더하면 28파이. 1번이 정답이다. 11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가 8cm인 쇠구슬을 녹여서 반지름 2cm인 쇠구슬을 만들려 한답니다.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게요. 큰 구가 있는데 큰 구에 녹여서 만든다는 얘기는 부피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건널비가 아니고요. 그럼 여기 부피값을 구했더니 부피가 만약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조그만 구가 있어요. 걔를 녹여서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20이었다고 칩시다.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100짜리를 녹여서 20짜리를 5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계산 편하게 하려면 100 나누기 20, 그렇죠? 혹은 20분의 100 하면 5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용어란 바가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쇠것을 최대 몇 개 만드나요? 그러면 큰 구의 부피를 작은 구의 부피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몇 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큰 구의 부피 구해봅시다. 구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몇 번? 3번. 8 곱하기 곱하지 마세요. 어차피 몇 번 할 거니까 이렇게. 작은 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약분해서는 몇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습니다. 4를 3번 곱했으니까 64개가 만들어집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좀 더 쉽게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닮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배우면 어쨌든 이 구와 이 구는 크기는 다르지만 생긴 모양은 똑같나요? 그렇죠. 크기만 다르지 생긴 모양이 똑같죠. 이런 도형을 중2 때 가면 닮은 도형이라고 배워요. 닮은 도형끼리는 길이비와 넓이비와 부피비가 일정하게 성립합니다. 두 도형의 길이비는 몇 대 몇이죠? 8대 2 약분하면 4대 1이죠. 그럼 두 도형에 만약에 넓이비를 구하라면 이거 계산해보면 아는데 넓이비는 여기 있는 길이비에 정확히 제곱배가 됩니다.
16대 1의 비례가 성립해요. 부피 B는 항상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B의 세제곱배가 됩니다. 그냥 두 도형의 부피 B는 세제곱배 64대 1. 결론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몇 개의 부피 몇 개의 작은 세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개 만들 수 있죠? 64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닮음을 배워야 되는데 내용은 막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닮으면 그때 가서 배우고 이런 것들 추가로 알아두시면 저런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대신 뭐 알고는 있어야죠. 막 쓰면 안 되고 길이 B의 제곱배가 넓이 B. 그 길이 B의 세제곱배가 3을 곱하는 게 아니고 세제곱배가 부피 B가 된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 12번 자, 반지름이가 4인 두 개의 구가 있는데 원기둥에 꼭 맞게 채워 넣었어요. 원기둥의 두 구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부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를 뺐을 때 남아있는 여기죠. 여기 이 부분 바깥에 이 부분의 부피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기둥 부피에서 뭘 빼야 되죠? 구 부피 두 개를 빼시면 되죠. 그럼 남아있는 부분의 부피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원기둥 부피는 이게 지금 반지름 4짜리잖아요. 얘가 4면 얘도 4인 거죠. 그럼 원기둥은 밑넓이 4, 4, 16파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이만큼 그 두 개의 지름값과 여기는 높이값이 똑같죠. 반지름 4짜리 9니까 지름은 8, 8이 두 개니까 16. 16파이. 16. 그럼 이게 원기둥 부피가 나오죠? 빼기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 3번 4 곱하기 4 곱하기 4 네, 곱하기 2 똑같은 게 2개 약분하면 약분이 안 되죠? 그럼 얘는 256파이 마이너스 3분의 이게 얼마인가요? 512 통분해야 됩니다. 파이 3분의 여기다 3 곱하죠? 네, 저 3 곱하면 얼마예요? 768 빼기 512파이 3분의 256파이 네, 1번이 정답이네요.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8인 정육면체에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냈어요. 이때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시오. 자, 부피부터 구합시다. 이거는 부피는 당연히 처음에 썼던 정육면체 부피에서 직육면체 부피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육면체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육면체잖아요. 그럼 8 곱하기 8 곱하기 8 빼기 직육면체 여기 길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길이가 3이잖아요. 이 길이는 얘도 3입니다. 그럼 밑넓이는 3, 3은 9 곱하기 높이 5 되죠? 8을 3번 곱하면 얼마죠? 512? 네. 512 빼기 45 467 부피입니다. 부피는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겉넓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제 겉넓이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착각은 아니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여기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갔으니까 일단 위의 넓이는 요만큼 이제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이만큼이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렇지? 그럼 위에 계산할 때 정사각형 넓이에서
요 직사각형 넓이 빼야 되지. 그럼 밑넓이 나와. 또 아래는 다시 그냥 정사각형 넓이 계산해야 되고. 옆넓이는 왼쪽 거 뒤에 거는 그대로죠. 근데 앞에와 오른쪽이 바뀌었죠. 다시 정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 넓이를 2번 빼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이게 빠져나온 부분 빼고 여기를 다시 덧셈해야 돼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덧셈해야 돼요. 굉장히 짜증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쓸모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잘 봐. 이 밑쪽에 색칠되어 있는 요 넓이 있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겉넓이에 이 넓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넓이는 누구의 넓이랑 같으냐면 여기는 이 넓이랑 같음을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럼 이 넓이 빼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와 같은 게 어디 있나요? 여기 빠져나와 이만큼 직사각형 넓이가 같은 넓이 아니에요? 그럼 왼쪽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겉넓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이 왼쪽 겉넓이를 빼다가 여기다가 색칠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뒤쪽에 보이는 요 뒤에 보여? 요 뒤에? 요 뒤에 여기. 여기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겉넓이 계산해야 되죠. 근데 거기 빼다가 여기다 색칠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고 났더니 겉넓이는 그냥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넓이에다가 빼다가 뭐 붙이고 아니 빼고 또 다시 어디 빼고 원래 더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 저렇게 잘라냈지만 겉넓이 모양은 달라졌는데 실제로 겉넓이 값의 차이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정육면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정육면체가 정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입체소형 아니에요? 그럼 겉넓이는 정사각형 6개 넓이를 계산하면 되니까 하나의 넓이는 88, 64 곱하기 6개 384 됐죠? 그래서 이게 겉넓이가 된다. 얘 겉넓이, 얘 부피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별표 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뭐라 되어 있는지 봅시다.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이 원인, 반지름 길이 6짜리 원뿔이 있어요. 뭐 꽃갈 모자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이 중심 O에서 8바퀴 굴렸더니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뭐 놀이 같은 거 가끔 놀이나 장난할 때도 있잖아. 이게 원뿔 모양의 꽃갈 모자 같은 거를 두고 여기를 빙글빙글 돌리면 뺑글뺑글 돌아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원뿔이 총 8바퀴가 굴렀답니다. 그랬을 때 이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원뿔의 옆넓이? 저 원뿔을 그려볼게요. 저 원뿔은 이렇게 생긴 원뿔일 겁니다. 얘를 펼치게 되면 이런 식의 부채꼴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옆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뭐 밑넓이가 있긴 있겠지만 우린 옆에 위주로. 그럼 이 옆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필요하죠. 원뿔의 모선 길이 혹은 부채꼴의 반지름. 됐죠? 얘를 R이라고 합시다. 얘를 R. 그럼 R 곱하기 밑면의 둘레.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얘랑 같으니까요. 그럼 밑면의 둘레는 얼마예요? 반지름 6이니까 12파이. 자, 뭐가 남았죠, 그러면? 이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길이.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길이가 이 길이인 거죠. 이 길이가 뭡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죠. 이 원의 반지름을 그냥 대문자 R로 둡시다. 저걸 알아야지만
여기를 소문자죠? 왜 대문자로 넣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스몰 r과 여기는 스몰 r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 원뿔의 모선 길이랑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는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가 핵심이야, 이 문제는, 결국은.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원뿔이 8바퀴 굴려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 원뿔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몇 파이를 움직이죠? 얘는 한 바퀴당 몇 파이를 움직여요? 12파이를 움직이죠. 근데 지금 8바퀴를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니까 곱하기 8, 96파이만큼이 이 월의 둘레가 나타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따라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R 파이, 그게 96파이. 파이 지워주고 양변을 2로 나눴더니 R 값은 얼마? 48. 아, 반지름 48짜리 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48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어차피 이거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혹은 저 원뿔의 모선 길이 48 곱하기 12. 이렇게 갖고 나면 24. 그렇죠? 24에 11 곱하면 얼마인가요? 곱해본 사람 얼마입니까? 288. 이렇게 답이 나온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8인 정사각형에 저기를 중점을 잡고 이렇게 접는 선에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값을 구하랍니다. 이건 무슨 도형이죠? 이거 무슨 도형인지 알아야 돼요. 면이 4개잖아요. 삼각뿔이에요, 삼각뿔. 그럼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뿌리가 당연히 3분의 1이 필요할 때고, 그럼 어디를 밑넓이로 잡을지, 그 어디를 높이로 잡을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문제. 네, 어디를 밑넓이로 잡아야 됩니까? 삼각형. 어디? 네? E, C, F. 여기가 밑넓이가 돼요. 되셨나요? 그럼 어디가 높일까요? 선분 AB. 뭐 AB도 괜찮고 AD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모이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런 식의 삼각뿔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죠. 그림을 잘못 그렸죠? 삼각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 수직이고 얘를 C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A, B와 C는 어차피 포개어지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C와 B는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길이가 필요하죠? 이 길이 얼마예요? 4, 여기. 이 길이는 4죠, 똑같이. 반이니까 4. 이 길이가 C와 B가 겹쳐지고 결국 선분 AB의 길이니까 이 길이가 8.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삼각형 넓이죠? 높이 8.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요. 2, 4, 8, 8, 8, 64. 3분의 64. 이게 부피가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3짜리인 구에 정팔면체가 꼭 들어간답니다. 이 구의 부피를 P, 그 다음에 정팔면체 부피를 Q라고 했을 때 Q분의 P의 값을 계산하시오. Q분의 P. 일단 P부터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 3번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은 정팔면체 부피인데 정팔면체는 여기는 정사각뿔이 몇 개 붙어 있는 거죠? 2개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각분이 2개. 그럼 2개니까 2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가 지금 무슨 동이에요? 정사각형인데 이쪽 지금 3 나왔잖아요. 이 길이를 모른다 지금? 이 길이를 아는 거죠. 이 길이 얼마예요? 6. 이 길이 얼마예요? 얘도 6이죠.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개가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도 있지만 이런 공식.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오기도 하죠.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걔를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오죠. 이건 뭐 구하는 넓이냐면 정사각형 동시에 말은 뭐나 정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그럼 대각선 6 곱하기 6 걔를 2로 나누면 정사각형 넓이. 높이 남았죠? 높이. 2는 곱했어요. 우리 여기는 지금 사각뿔의 부피 구하는 겁니다. 그럼 3분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높이 얼마예요? 이것도 3이겠죠. 9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지? 3. 이제 약분합시다. 여기는 2랑 약분이 되고 여기 분모의 3과 여기 분모의 3이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3 하나, 여기 3 하나 지워질 겁니다. 여기 6하고 약분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 6하고 약분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 2 하나 약분하면 2는 4 여기 하나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뭐만 남습니까? 파이만 남죠. 파이가 남아요. 파이가. 분자도 다 약분되고 1 남고 분모도 다 약분되고 1만 남았기 때문에 숫자는 1이 남고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 그래서 Q분의 P의 값을 계산하시오. 파이가 정답이에요.